근데 이분은 아직도 이혼 안 했어요? 유부녀에게 남사친이 있어. 이성 관계가 성립할 수 없나요? 아, 남사친, 그럴 수 있지. 과연 그럴까? 동성끼리도 부정행위는 가능해요. 게이랑은 못할 바가 없어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만나긴 만났어, 누구를. 엄마든 아빠든 제발 나한테 오지 말래.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주제. 아, 이거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최악의 이혼.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양송 변호사님인가요? 질책하셨던데 그런 질책을 들을만 하다. 제가 본 이혼 중에서 이건 최악이야. 최악의 이혼을 하고 계신 누구예요? 박지윤하고 최동석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박지윤 씨는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최동석 씨는 제가 이름이 이렇게 귀에 익지가 않아. 근데 이분은 아직도 이혼 안 했어요? 꽤 된 것 같은데 이혼한다는 말을 꽤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혼을 하고 계시는군요. 원래 여러분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이분들의 어떤 점이 제가 평가할 때 최악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최동석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박지훈. 되게 예쁘지 않으신가요? 예쁜 것 같아요. 아나운서 출신이래요. 이 남자분은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은 예쁘지 않은가요? 자, 최동석과 박지훈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아, 동기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 같은 직종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유독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부부가 많을까? 그래서 부부 치과 의원. 그럼, 정말 괴롭겠다. 저분들은. 아무튼, 그래요. 같은 직종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2009년에 결혼하셨네요.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결혼 생활 14년, 자 이제 한번 써볼까요? 결혼 생활은 14년 했고요. 자녀는 2명 있고요. 남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매가 있어. 큰애는 중학생, 작은 아들은 초등학생.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쌍방 상간소송을 한다. 이거 왜 하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판결문에 귀책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간소송은요, 그까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남는 건 판결문이죠. 그래서 그 판결문에 우리의 혼인 관계가 저 사람의 귀책으로 파탄이 된 거라는 것을 그 한 줄, 두 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판결문은 남잖아요. 공적인 기록이라 공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떳떳하겠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14년 만에 이혼을 하는데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근데 저는 어떤 점에서 이분들의 이혼을 최악이라고 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박지윤 씨 입장이에요. 상간남 소송에 대해서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 박지윤 씨가 먼저 했어요. 박지윤 씨가 6월에 했고 최동석 씨가 10월에 했죠. 10월에. 일단 박지윤 씨가 먼저 했어요. 근데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최동석 씨가 자기를 상대로, 자기가 아니죠. 자기의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비열한 짓이고 치가 떨린다라고 분노하고 계시고요. 자, A씨는 올해 남사친이다. 이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최동석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최동석이 SNS에 올린 글로 인해서 내가 불륜을 한 사람처럼 대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한번 질문해볼까요? 남사친, 그러니까 여자한테 남사친이야. 남자 사람 친구죠. 유부녀에게 남사친이 있어. 이성 관계가 성립할 수 없나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 이건 돼요? 유부녀가 남사친 있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님, 저는 여사친조차 없는데, 유부녀가 남사친? 아니, 그거는 제로님의 개인의 역량인 겁니다. 여사친이 있으셔야 돼요. 애인도 있으셔야 되고요. 자식들이 너무 예민할 나이에 똑똑한 사람들도 미치면 뭐가 안 보이나 봐요. 이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헛똑똑이일 수 있지만 전혀 똑똑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남사친이 게이다. 남사친은 뭐 게이든 말든 상관이 없죠. 남사친이라는 존재는. 자, 오케이, 좋아. 남사친 있을 수 있지. 오래 남사친. 그럼 이 질문을 해볼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남자랑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남사친이 게이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게이여도. 게이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 것이며 증명할 거예요? 게이 어떻게 증명하지? 커밍아웃을 해야 되나? 유부남은 이성 친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지윤 씨는 유부녀죠. 이 게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게이니까 이 남사친은 유부남은 아니겠네요. 근데 아무튼 한쪽은 유부녀잖아요. 이런 경우 친구 가능해요? 제가 꼰대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남자하고 여자는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친구일 수 있겠지. 친구인 척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쉽게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내가 그런 남사친이 있고 그 남사친한테 나의 은밀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역시 그 사람을 단순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 한번 보세요. 이분이 그 남사친이라는 사람과 미국 여행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동석, 박지훈 상간 소송한 이유는 그 이성 친구와 미국 여행을 갔다. 자, 오케이. 남사친이 있을 수 있다 쳐. 그럼 그 남사친과 여행을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미국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보면요. 박지윤은 진짜 내가 가루가 되고 불륜녀가 되고 상간녀가 돼도 입을 닫고 있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맞을까?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엄마로 남는 것보다 한마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 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참고 있었어. 참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을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최동석이 문제 제기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제 주장이에요. 2022년 연말에 이루어졌던 미국 여행건인데 박지훈은 당시 미국 LA로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 과정에서 이성 친구와 일부 일정을 동행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일정을 동행했대요.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인물이 최동석이 상간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떤 유튜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요. 박지훈, 최동석을 떠나서 여러분 이거 가능한 거예요? 내 마누라가 남사친과 미국 여행을 갔어? 일부 일정을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용납이 돼요? 이거를 재판부가 봤을 때 남사친 그럴 수 있지. 과연 그럴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럿이 갔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여럿이 갔어도 숙소를 어떻게 잡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거 재판부에서 봐도요. 남사친이랑 둘이 미국 여행 일부 일정을 같이 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 사건 중에서도 여자분이 남편과 이제 불화가 있어. 그러니까는 여행을 가. 미국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유학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을 남사친과 같이 가. 근데 걔도 나랑 동문이야. 얼마나 친하겠어요. 미국 학교를 같이 나왔으니. 동문이야. 얘 남사친인데? 둘이 여행 갔어. 남편이 그걸 알았어. 근데 이 여자분은 본인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해요. 근데 박지훈 씨는 일단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이성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최동석도 너무 잘 알아.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남자하고 여자가 남사친인데 같이 여행을 가는데 왜 이성관계가 될 수 없죠?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 이 논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남자하고 여자는요 언제라도 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었어도 오늘 당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여행을 간다? 그리고 내가 또 마침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기분도 꿀꿀해. 근데 미국 여행을 가는 거야? 미국이야? 외국이면 더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좀 더 리버럴해지고 미국물 먹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상상이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성은 다분해 보이는데 알 수는 없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 요겁니다. 여기까지 인정이 가능한 거. 여기까지 감당 가능하신지 여러분들은. 개인형 가능해요? 최동석이 물타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요,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판사님이 있을까 싶은데?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게이인 거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홍석천 씨는 게이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이 말뜻이 게이예요? 이성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게이니까? 그럼 이분 나오셔서 게이 커밍아웃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게이예요. 말로만 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증명하지? 그럼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가짜뉴스에 홀로 싸우면서도 제 입으로 불륜을 한 적 없다고 이야기 안 했던 건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가짜뉴스냐. 그러니까는 게이로 추정되는 남사친과 함께 미국 여행의 일정 부분을 함께 했다. 요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이 가짜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불륜이다? 불륜은 아닐 수 있을 수 있지만 부정행위는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가짜뉴스에 홀로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싸울 일을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이혼이지 미국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남편과 불화가 있어. 너무 이게 심각해. 그러면 얘랑 싸움을 회피하고 각자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결하고 다른 데 가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이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혼을 안 하고 각자 즐겁게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 입으로 불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아예 없으면 좋은데 아예 없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불륜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는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남사친과 미국 여행을 가긴 갔는데 걔는 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설득력이 없거든요. 나 설득 안 당하는데. 게이 중에 그러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게이였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성적으로? 게이는 원래 그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이도 결혼합니다. 결혼하죠. 자기의 그 성 정체성을 숨기면서 결혼하고 양성애자가 되는 게이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이야기 없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내가 이상해지는 그런 사실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저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아이들조차 엄마는 왜 해명 안 하느냐라고 하더라. 이분들의 이혼을 제가 최악이라고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자꾸 들먹여요. 아이들. 이혼은요,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이혼을 할 때 아이들을 개입시켜서 어떻게 내 편을 만들어 자꾸. 아이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아이들은 미성숙하고요. 사리 분별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지금 당장 잘해주면 그냥 그게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엄마를 통해서밖에 안 되면은 아이들의 진위를 어떻게 알 것이며 그리고 아이들은 이거잖아요. 엄마가 불륜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왜 해명을 안 하냐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맞다면 이란 전제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내 편인 양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박지윤 씨도 그렇고 최동석 씨도 그렇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애들을 개입시키냐고요. 편을 만들면 안 된다, 편을. 내가 불리해도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안 돼. 이거 이혼하실 때 이런 행동 많이 하시거든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있잖아요.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혼해도 엄마랑 아빠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이 말은 하시면 안 되는 말이죠. 엄마는 왜 해명 안 하냐. 이 말로 아이들이 엄마가 불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이들은 조건부로 해명하라는 거죠. 엄마가 정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 그 말이지. 엄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말인 거잖아요. 요즘 문해력이라고 하나요? 문해력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진짜 아이들이 이런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박지윤 씨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소통이 안 돼요. 자. 아무튼 조정은 결렬됐고요. 작년 10월에 조정 신청서를 냈네. 안 됐어요. 아마도 재산분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자 여러분 이거 딱 견적 보면요. 아무리 아내가 불륜을 해도요. 아이들이 둘째가 초등학생 엄마가 더 유리하잖아요. 엄마가 유리해요. 남편분들한테는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엄마가 주로 양육을 한 경우에 그래도 아빠보다는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양육권에 있어서는. 유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유책, 여러분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책이라는 건요. 파트너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만 결정을 해서 위자료만 결정해요. 이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양육권? 유책 있으니까 양육 못해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법원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이 없다고요. 유책배우자 양육권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분할 하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뭐예요? 이건 기여도로 하는 거지 유책이랑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각자 판단이 되는 건데 여기에만 영향이 미치는 거죠. 유책이라고 해도 양육권은 상관없다. 이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자녀의 복리. 이건 기여도 오직. 이거는 유책.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걸 막 혼용해가지고 막 유책이면 마치 이거에서 다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정이 안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재산분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분할. 그리고 지난 6월에 박지훈 씨가 먼저 이 최동석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원래는 이 사이에는 계속 이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가 불륜을 한 것 같은 그런 언론 플레이 한 거죠, 언론 플레이. 이거 왜 해요, 이거? 언론 플레이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최악이에요. 두 분 다 최악인데, 이 최동석 씨는 왜 SNS를 통해서 박지윤 씨가 불륜을 한 것 같은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글을 왜 올리냐는 거죠. 아니, 그럴 필요가 왜 있지? 소송을 하면 되잖아.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런 식의 정보를 흘려. 그러면 상간자 소송을 해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상간자 소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뒤로 자꾸 흘리지 말고.
그래서 안 하다가 박지훈 씨가 먼저 하니까 선빵 날리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최동석 씨가 말하는 거예요. 박지훈이 말하는 사람은 그냥 지인일 뿐이다. 근데 이분도 만나긴 만났어, 누구를. 제 지인이 박지훈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아. 하지만 결혼 생활 중에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 이거 약간 뒤로 빼는 느낌이죠. 위법한 일? 그럼 뭔가 하긴 했네. 근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일이구나.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일일 뿐인 거지 어떤 행위는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지훈 씨랑 똑같잖아요. 내가 혼인 중에 남자랑 그래 미혼여행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사친이야. 올해 남사친이고 예를 들어서 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여러분 부정행위는요. 성관계랑 상관이 없어요. 부정행위는 성관계 안 해도 성립이 된다고요. 부정행위가 이렇게 큰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통은 작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정행위는요. 여자도 가능해요. 남자도 가능하고 동성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 얘가 게이라 쳐. 이 남자가 이 남사친이 게이야. 그래도 부정행위는 될 수 있다고요. 둘이 만약에 팔짱 끼고 이렇게 어깨 막 감싸고 막 손 이렇게 꼭 붙잡고 깍지 끼고 막 이렇게 막 안고 애무하고 막 그래. 그래도 동성 간에도 부정행위가 되는데 게이라고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감정 자체가 아예 안 생기나요? 게이는? 좋아, 게이는 안 생겼다 쳐. 그럼 박지윤 씨는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부정행위는 더 큰 개념입니다. 동성 간에도 부정행위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최동석 씨 지금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죠. 박지훈 씨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 이거 똑같아. 둘이 부창부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말을 하다니. 박지훈 씨도 최동석 씨가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저 사람은 게이니까 우리는 아예 이성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 논거는 첫 번째 이성적인 사이가 아닐 뿐더러 이거 박지훈 씨랑 완전 똑같죠. 두 번째 설사, 여기 설사 나오죠.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서 위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만나긴 만났어. 어떤 여자를 만났겠죠. 남자 아닌 것 같고. 자,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혼인 중이죠. 혼인 중에 여자를 만났어. 근데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거는 파탄 이후야. 이거 불륜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있어, 지금. 뭔가 부정행위라고 평가받을 만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서로 이거는 위법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꼴이죠. 똑같아요. 논리가. 그래서 제가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하지? 이럴 거면 왜 하는 거야? 아니, 둘 다 제살 파먹기 하고 있잖아요. 이혼은요, 이미 합리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이 서로 망하는, 둘 다 망하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로 가게 되는 경향을 많이 띠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합리적이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둘 다 또 비슷한 일을 했어. 비슷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지 도대체? 아니 지금 서로 동기어진 같이 죽자는 건데 같이 죽으면 죽는 거야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부모가 둘 다 죽어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악의 이혼이다. 세기의 이혼이 아니라 최악의 이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이 둘 다를 죽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내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는 행위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자님이 말하는 거 있죠. 부록이 뭐예요? 혹하면 어떻게 돼요? 혹하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건 물론이고 망기신이에요. 망기신 자기 몸을 망치고 그 다음에 그 화가 자기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이급기친 자기의 친족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사람들 또 이거졌다.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죠. 둘 다. 그러면서 그 화가 자기의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형적으로 혹하신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든 어거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둘 다 어거지를 부리고 있고요. 왜냐면 둘 다 비교해볼까요? 아니 똑같다니까요 둘이. 자, 여자 있고 남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했던 사실은 뭐냐면 혼인 생활 중에 혼인이라는 게 중요하죠. 혼인 중에 남자와 미국 여행을 했다. 요 사실이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 남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혼인 중에 여자 만났다. 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남자 아니고 남사친이다. 그리고 게이다. 그래서 이성관계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남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여자긴 여잔데 이성관계 아니다. 파탄 이후에 만났다. 그러니까 둘 다 한쪽만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 이렇다면.
여기서 두 사람 중에 무결점한 사람은 없다. 제 생각입니다. 최동석 매 만든 남편 같아요. 이미지가 불쌍한. 뭐 이미지니까 모르겠어요. 두 분이 잘 어울리시죠? 두 분이 잘 어울려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14년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 옆에 질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된다. 내 옆에 9등급이 있으면 나도 9등급이 돼요. 얘가 7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쓰레기 있으면 나도 쓰레기 된다.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쓰레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둘 다 변명을 들어보면요. 구차하죠. 이런 일을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부부 관계가 나쁘면 이혼을 하세요. 왜 불륜을 하냐고요. 서로. 불륜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뭐 할 때예요? 이혼할 때입니다. 최동석 씨가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의 엄마이고 상간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다. 아니 그런다고 하기에는 너무 SNS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구차해 이런 말도. 자기 한 행동이 있는데 행동과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구차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미뤄왔던 분이 왜 그 전에 SNS에다 왜 이런 소식은 흘리냐고요. 누가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열 받겠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열 받아요. 소송 확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소송해. 그럼 이제 두 분 다 대놓고 아이들을 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둘 다 물건 팔리는 여자는 두 분 물건 팔아요? 못 팔아요? 최악의 이혼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이용하기까지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이름이 언급되지 않게 하셔야죠. 저도 연애 사건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신 분들은요, 기사화되지 않게 해주세요예요. 내가 많이 포기하더라도 조정이혼, 가장 좋은 건 조정이혼, 조용하게, 소송 안 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재산분할 때문이지 않을까, 두 분이. 둘이 똑같으니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린 거겠죠. 서로 이제 계산을 잘 못한 거죠. 잘못 샀어. 물건을 잘못 산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뭐 반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은 거죠. 굉장히 판을 크게 키우고 있죠. 판을 키워서 또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지? 두 분 변호사 사무실이 같은가? 그럴 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지? 똑같은 코치를 받았나? 그렇다면 한 분은 저희한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은 아련한테 오자.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박지훈이 최동석 찌질이와 결혼했네. 그거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박지훈 씨가 그래 좋아 오케이 내가 알고 봤더니 찌질이야. 내가 결혼한 사람이 찌질일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사친과 게이라고 추정되는 남사친과 미국 여행 가면 돼요? 안 되죠. 무엇을 해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동성끼리도 부정행위는 가능해요. 게이랑 못할 바가 없어요. 게이 남사친이라고 해서 못할 바는 없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한 이후에 만난 여자라면 사귀었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파탄 이후에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모든 부정행위의 상간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만남은 파탄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면에서 구차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아니면 기다리면 안 되나? 기다리면 안 돼요? 아직 소송이 안 끝났잖아요. 아니 그럼 들키지를 말든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이제 의뢰인 분들 중에 이혼 이제 소송이 오래 되잖아요. 한 2, 3년 걸린단 말이죠. 오래 걸리면. 2, 3년 동안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여자를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파탄 이후니까. 보통 파탄 시점은 소재기시로 보니까요. 파탄 이후니까 만나도 되죠. 근데 굳이 이거를 들키지는 마세요. 들키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이 정도 주의력도 없단 말이에요?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예의예요, 예의. 최소한에. 불륜했어? 들키지 마세요. 그럼 둘 다 지금 서로 구차하단 말이에요. 떳떳하지 못해요. 각자.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이 다가오거든요. 알 수 없죠. 여행 가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여행 갔더니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박지훈은 단독 양육, 최동석은 한 명씩 키우자. 아니, 자, 양육권은 말씀드렸지만요. 여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내가 낳아줬잖아 이 말이요. 낳아줬잖아 이 말이 되게 웃기다는 게 낳아줬으니까 네 거잖아요. 그래서 낳아줬으니까 이혼할 때도 법원에서 여자가 아무리 불륜을 했어도요. 네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낳아줬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육권은요. 여자한테 확실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어도
박지원 씨가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최동석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과감하게 양보해야 맞다. 양보가 아니라 이 카드는 버려야 돼요. 이 카드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 명씩 키우자는 건 아이한테 좋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남매인데 같이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정말 두 부부가 합의가 돼서 우리는 한 명씩 키우기로 했어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합의가 안 됐는데 법원에 한 명씩 키우기 그래서 청구체질 쓸 때도 웃기잖아요. 사건 본인 1은 박지훈이 사건 본인 2는 최동석이 키우게 해달라. 아니 그거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지 않아? 나중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 본인 1을 만약에 박지훈이 키우라고 쓴다면 사건 본인 1 입장에서는 큰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날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한 명씩 키우자. 이거를 청구 취지로 쓸 생각을 해봐야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걸 보고서 그럼 아빠가 날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막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른다고 지르면 안 돼요. 소송은. 그러니까 변호인이 있는 거고 옆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건 변호사가 아니죠. 막 이렇게 지르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시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혼이라는 거는 어차피 나한테 100% 유리한 이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죠.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버릴 카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육권 카드는 버리셔야 돼요. 최종석 씨께서. 가져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버리는 카드지만 내가 소장에다가 청구 취지에다가 양육권은 박지윤으로 한다. 그렇게 하기도 용납이 안 되지. 그러면은 양육권을 주장하시되 하세요. 청구 취지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이렇게 언론 플레이로 각자 한 명씩 기르자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되게 미숙하고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진흙탕 싸움은 재판부가 어떻게 보나요? 그만하라고 하죠. 그만하고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낼 증거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명확해요. 이거는 쌍방 귀책이야. 내가 볼 땐 쌍방 귀책이야. 위자료 둘 다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양육권 아이의 정서적인 복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둘이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판사님도 싫어하고. 박지훈 씨가 재산분할 못 해준다고 나와봤자 그럴 수가 없다고요. 기여도가 있단 말이에요. 14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의 기여도가 제로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거지를 부리면 안 돼. 어거지를. 소송은 어거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리고 길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고 나면 내 인생 끝나요? 이제 안녕. 지구 안녕. 난 내 별로 돌아갈 게가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또 여기 한국 땅에 발붙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을 하면 무엇이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계산을 다 못해. 계산을 못해. 어렸을 때 산수를 못한 것 같아. 계산을 둘 다 못하고 있죠. 제가 스티브 유씨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견소리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큰 일을 망친다 라고 해요. 대사불성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견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사가 불성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라고 했어요? 우아하게 욕하는 법 들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견소리, 개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지훈은 왜 파탄 이후에 이성 관계에 대한 상간 소송을 걸었을까요? 파탄 이전이라고 주장하겠죠. 파탄 이전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파탄 시점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건 항상 똑같아요. 그런 구조로 흘러가죠. 보통 상간 소송은. 우리의 만남은 그러니까 파탄 이후였다. 저쪽 아내분은 아니다. 파탄 나기 전에 만났다. 둘이 불륜이었다. 그거 주장하는 거죠. 유명인들이라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끝날 듯. 아니 유명인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끝내지 않거든요. 보통 조용히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흙탕으로 끝내는 유명인이 제가 아는 유명인 중에 최태원 씨, 그다음에 김희영 씨, 두 사람이 자신들의 불륜을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만방에 알렸고 신문에 막 게재까지 하는 그런 역대 최악의 역대 최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박지윤 씨랑 최동석 씨는 그 다음 최악이네요. 차악이네 차악.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이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냥 2판 4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진흙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송으로 진흙탕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그냥 진흙탕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곳이. 결혼 14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게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까지 진흙탕으로 끌어넣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 최태원, 김희영 씨도 자녀들을 끌어들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끌어들였나? 아이 사진 막 올리고 그랬나? 그분이? 황재균 씨도 조용히 이혼하잖아요. 황재균도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다. 계산 착오다. 그러니까 바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다. 어리석다. 아변님, 경험상 이혼 소송 시 억울함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물론 정말 억울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은요. 허수예요. 허수. 이 박지훈과 최동석 같은 사람 서로 억울해하고 있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쌍방 귀책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혼을 그냥 실패로만 보니까 이렇게 아기 다툼을 하는 거예요. 죽자 사자 덤벼드는 거죠.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경호원까지 쓰고 있어요? 최종석 씨가 박지훈 씨의 경호원한테 맞았나 보죠? 박지훈 씨가 경호원과 함께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진이 공개됐다. 아이들 얼마나 쪽팔릴까? 엄마 제발 오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엄마 제발 어? 엄마든 아빠든 제발 나한테 오지 말래 그럴 것 같은데. 교문 앞에서 경호원과 함께 기다리는 모습이 웬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 내가 그 아이라면 정말 너무 싫어서 뒷문으로 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장난 아니다. 거기에 최동석도 있었고 최동석과 박지훈 엄마 아빠가 엄마는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나를 기다린다. 야 이거는 정말 최악이네. 아들은 교문 앞에서 아빠한테 먼저 달려갔다. 그 이후로도 몇 달을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애 아빠는 공동 양육자 신분이니 하교할 때 잠깐 보고 헤어지는 상황이었대. 이야.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부분은 처음 보네. 아이가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쪽팔릴 것 같은데. 하교하는데 부모님이 교문 앞에서 기다려. 그리고 아빠는 면접 교섭을 하고 가.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혼할 때입니다. 불륜할 때가 아니라. 분명히 이 두 자식들은요, 제 생각 개인적인 두 부모 다 싫어할 것 같거든요. 지금이 어쩔 수 없지. 미성숙하니까. 보호 받아야 되고 양육을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가겠지만, 나중에 컸을 때 그냥 바로 독립할 것 같단 말이죠. 투쟁 속에서 얻게 된 자유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고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 자유는 뭐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옆집에 개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네요.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예,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실 거죠?